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전보건공단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네, 저는 현재 공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받고 적응하고 있는 중이고요. 벌써 들어온 지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여러 번 봐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실 텐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준비 방법은 아니고, 저는 기간을 오래 두고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실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이제부터 제가 공단 면접을 실제로 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준비할 때 어떤 면접 질문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외부 면접관이랑 내부 면접관이 모두 참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분들이 궁금해 하신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진행은 처음에 토론 면접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그 자료를 주고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을 주고요. 그때부터 기조 발언을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먼저 토론 면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질문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교육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교육의 내용에,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좋을지, 이런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요. 상의 없이 결정을 하고 각자 자기의 의견을 먼저 기조 발언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거고요. 이게 엄청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당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한 3번 정도 되고,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토론 면접을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의 유형들이 다 안전보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이슈도 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관련 사업들을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진행했을 때는 각각 한 명 한 명 뭔가 다른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두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과정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특징은 공단에서 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기의 생각은 어떤지, 또는 자신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질문을 몇 개 받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어느 한 항목 가지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공단의 사업과 연관 지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어나가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어느 기업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기본이 돼야 되고요. 미션이나 비전, 인재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을 잡고 가야 되는 이유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던가 비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답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유튜브를 몇 개를 참고를 했는데, 제가 참고한 유튜브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면접왕 이형이라는 채널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자기소개를 어떤 식으로 틀을 짜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했고, 그 채널 특징이 시뮬레이션, 진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겠구나 라는 감을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예상되는 질문에 그 질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에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직한 사유는 무엇인지, 사실 월급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어떤 문화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을 한 그 면접관의 의도는 다른 방향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답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싸 담당자라는 채널인데요. 여기서는 뭐 면접왕 이영 채널처럼 여러 의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됐었지만 모의 면접,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글을 읽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모의 면접을 할 때 도움을 받았고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관계자들 인터뷰라던가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팁을 준다던가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get잡 취업 컨설팅이라는 곳인데 채널 주인공이 공단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단을 가장 보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채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 앞서 공단과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반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업들을 관계를 지어서 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업 한두 개 정도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지 그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사업이 있고 저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도로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거가 있는지 그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면접 때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참고했던 많은 질문들, 예상 질문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상 질문이 많다 보면 그거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토시 하나까지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같은 방향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이 어떠한 것을 의도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면 조금 변형된 질문이라던가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변형시켜서 공통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꼭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통 질문을 할 때 백지화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무 완벽하게 외웠는데 그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 흐름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백지화가 있을 거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자기 나름대로 유창하게 말한다고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말을 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나 답 다 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황들을 두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쭉 적어봤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 이 정도로 답하면 좋을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 쭉 적어봤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서 그 질문이 어떠한 것들을 의도를 하고 나에게 물어보는지 그렇게 알게 되면은 이게 내가 적었던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 나가서 이러한 방향으로 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한번 수정을 거치고요.
그런 생각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말로 해보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정도로 이제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은 준비하고, 언제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몇 가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소개라든지 지원한 동기,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자기의 장단점, 이 정도는 꼭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읽었어요.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고 아니면 안 보고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고요. 결국에 저는 뭐 실제 면접 때 자기소개를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면 자신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면접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안전보건공단 NCS 책을 보면은 맨 뒤에 한 몇 페이지 정도 면접 준비할 때 예상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과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예상 질문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빈도 질문,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쭉 나열을 해본 거고요. 제가 그거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떤 예상 질문들을 준비했는지 그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질문들 안에 거의 다 있었어요.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었고, 면접 스터디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전에 면접 스터디의 경험이 있었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면접 스터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여러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시간을 재면서 답을 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꼭 면접 스터디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세 교정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는 영상으로 찍어서 자기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찍어서 뭐 다른 사람 보여주고 좀 교정을 해달라고 말한다던가 어떤지 의견을 구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면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 동기들도 면접 스터디 한 친구들도 있지만 저처럼 혼자 준비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제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들 쭉 나열해 드릴게요. 그것들 참고해서 면접 잘 준비하시고 원하는 공공기관 잘 들어가셔서 준비했던 거 성과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